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43 대선이 꼭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로 대선 판세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해볼 거고요. 먼저 배종찬 소장님,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표심 민심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제 표심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 이번 대선은 아니, 제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표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빵 터졌네요. 네. 예. 자고 일어나면 좀 네. 정말 바뀌는데 네. 아하. 진정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예.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던 추세가 12월 말부터 연초 발표됐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으로 네. 또 앞서가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다시 가까스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봉합하고 윤석열 후보가 아내 배우자죠 김건희 씨 리스크 네. 이 통화 녹취 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네, 말씀이죠. 반등 상승세입니다. 예. 40%대 초반까지 올라간 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실시를 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42%, 이재명 후보 36.8%. 아하. 근데 이 조사가 네. 3,000 샘플 이상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아하. 안철수 후보가 10%, 그러니까 안 후보도 좀 지지율이 주춤하고 빠진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까지 이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반등 상승세, 네.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아하. 네, 여론조사 업체들의 이러한 그 여론조사 말고도 각 정당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죠? 서울시당 보고서가 공개했는데 네. 뭐 자체 수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됐다기보다는 이제 서울의 판세에 대해서 아하. 분석한 예. 심층 분석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서울시당 보고서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그 이야기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이 그만큼 중요하다. 서울. 그리고 서울이 요충지인데 열세다. 이런 분석 내용인데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필패다. 아하.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할 때는 서울에서 꼭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열세 이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는 이재명 후보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이 이대로 가면 빨간색이다.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네.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데 이런 보고서를 낸 가장 큰 이유는 위기감 공유라고 봐야지. 네. 그만큼 절박하다. 위기감을 공유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서울시당의 뭐 의도도 또 위기 공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와 위기 공유가 있겠지만 뭐 조사 결과는 그대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런 그럼요. 결과가 있다라는 거. 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지율 초박빙 상황. 배종찬 소장께서 한때 깻잎 반장 차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어떤 상승의 요인 뭘로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구도인데 네. 정권 유지나 정권 재창출의 여론이 한 35% 내외면 네. 정권 교체가 55%나 되거든요. 55% 내외. 그냥 추세. 정권 교체 여론은 계속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정권 교체 여론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인데 아.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봉합되면서 20대, 30대, 20대에도 특히 남자들은 신안보 세대라 그래서 네. 이 보수 이슈에 결집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북한 미사일, 멸콩,
등으로 인해서 보수층이 또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그렇다면 윤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탈한 지지층을 그걸 또 이재명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 대장동 리스크나 정권 교체 이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돌파하지 못한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갔을 때 더 물들어갔을 때 노젓지 못한 것도 아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이 인적 쇄신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 본인 스스로가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86 용퇴론이 슬슬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이 네. 인적 쇄신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일단은 그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만 건도 안 됩니다. 언급량 자체가. 예. 그리고 이 긍정 감성어 분석 자체도 뭐 인적 쇄신 민주당 함께 한 것이나 86 용태론이나 부정 감성어가 65%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뭐 처음 듣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처음 듣는다. 네, 타락했다. 그다음에 가능성이 낮다. 예. 그리고 늦었다. 아하. 네, 그다음에 밀린다.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지지율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그냥 내놓은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너무 이런 것들이 대선을 너무 앞두고서 시점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다라든지 네. 실망이다 오히려. 아. 예, 표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반응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예. 일단 언급량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줄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빅데이터 분석상 인적 쇄신은 일단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요, 배 소장님. 네.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게 실제로 말뿐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충분치 않다,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 송영길 대표 스스로 불출마 선언 이제 오늘 했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했고, 네.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 등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 민심이 좀 돌아올까요? 아니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안을 할 리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중요할 텐데 네. 분명히 이런 시도는 필요한 거죠. 그만큼 절박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면 네. 적어도 MZ 세대나 또 중도층 그리고 여성 유권자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작은 거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선거인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근데 앞서 이제 전민기 팀장이 너무나도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시점상 이건 뭐 표를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아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쇄신과 혁신의 의지를 밝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놓을 때 중요한 것은 형식성도 중요합니다만 더 예. 중요한 건 실천성과 그다음에 진심성 네. 얼마만큼이나 게 진정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예. 180명의 지금 합당까지 했으니까 민주당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바뀔 것이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저 정도라면 예. 우리가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게 움직여주느냐. 네. 이게 중요할 겁니다. 저도 저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진정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하고 나서 선거 뭐 이기거나 지고 나면 사실 잊혀졌는데 예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했던 발언 같은 것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또 당 내에서 나도 내려놓겠다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지켜보고 있고 나중에 이걸 또 팩트 체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이 모여야 된다라는 배 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저희들 광고 잠깐 듣고 다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의 지지율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앞서 배종찬 소장께서 박스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네. 주셨고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인적 쇄신이라는 카드를 내놨는데 배 소장님께서 송영길 대표 한 사람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재보궐선거 무공천 정도 가지고는 민심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뭔가 좀 아주 혁신적이고 커다란 그런 울림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첫 단계가 아마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86 용태론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억지로 하면 갈등으로 비화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국민이 놀랄 정도의 자기 헌신, 희생, 쇄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야 되는 거죠. 가능해야 이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형식성과 네. 실천성과 진정성을 말씀드렸는데 예. 형식에 그쳐버리면 송영길 대표가 결국 총대를 매는구나. 저렇게 해서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데 나머지 의원들을 보는 건 그렇지 않다. 네.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국민의힘도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민심이 지난 2018년, 2020년 총선까지 이어졌던 거라면 예. 이번에 정말 대선을 앞두고 표창원 마음 표심을 바꾸고 싶다면 네. 적어도 다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정치 혁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큰 죄를 한다고 해서 또 이재명의 눈물만으로는 안 되는 게 이번 대선이거든요. 이제는 좀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수준도 그러시고요. 선거가 확실히 네. 다릅니다. 이제 여성 유권자를 잡으려면 여성 유권자의 마음속에 저 정도면 제 마음을 바꿀게요 할 정도의 혁신과 네. 과감함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전민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능해야 한다라는 배용찬 소장님 말씀이야 누구나 동의하는 거지만 실제로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가능하고 한다고 한들 저는 민심이 움직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예. 아하. 이 왜냐하면 지금 관심도도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비춰질지는 사실은 저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사후 분석이니까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다. 자, 이제 야당 쪽을 보면요. 지금 우선 가장 큰 관심과 이슈는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단일화하면 민주당 자체 보고서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 야당이 단일화하면 필패다 이런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과연 단일화가 될까요? 안철수, 윤석열?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쉽지 않은 그런 이유는 뭐 단순히 이제 감정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까지 앞서는 결과가 있거든요. 네.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단일화할 필요 있어?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이런 결과도 있다면 굳이 예. 단일화는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보수 이슈가 불거지니까 안보 이슈가 나오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좀 위축되거든요. 아하. 이게 2012년 대선도 그렇고 2017년 대선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으면 굳이 단일화로 안 가도 될 텐데 이게 이제 당위성 이론만 따지고 보면 예. 단일화가 됐을 때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뭉칠 수 있어요. 단일화된 후보 쪽으로 뭉칠 수 있으니까 유리한데 예. 이게 현실성 이론이 있거든요. 음흠. 현실성 이론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굳이 이런 내부 반발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게 이준석 대표입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해서 싫어도 너무 싫은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그럼 단일화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일화 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견인해주는 2030 2남자 3남자 지지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당위성 이론에 따르면 단일화인데 아니라든 예. 근데 이걸 현실성 이론에 따져보면 쉽지 않고 어렵고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일화 언급량 축이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1월 첫째 주까지 피크 찍고서 네. 단일화 관심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오, 보이시죠? 급격하게 하락하네요. 예, 그게 이제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밀리고 있을 때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 확 나왔다. 네. 지금은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별 필요 없어 이런 의견인가 보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 안일화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안철수로의 단일화라면 모르겠지만 뭐 또다시 경선을 치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패배한다. 네. 그 후유증은 엄청나겠죠. 감수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안철수 후보는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주하게 되면은 일단 정권 교체 뭐 만약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책임감이 상당하겠지만 예. 결국 윤석열 후보가 또 단일화에 적극적이나 받아주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로는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어차피 자기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기반의 이 정치 지지층들은 계속 견인해 가는 거 끌고 가고 확보해 네. 가는 것이 더 앞으로의 정치에 좋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안 후보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정 안 되면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늘 우리가 늘 뭐랄까요? 듣던 이야기는 설 민심이 중요하다. 설 밥상에 의제를 올려야 한다.
배종찬 소장님, 네, 실제로 이런 설 명절이 이 선거에 중요합니까? 중요했었습니다. 했었나요? 5년 전, 5년 전보다는 더 위력적이었던 건 이제 10년 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2007년만 하더라도 2007년 그 이전에 이제 2006년에 이미 추석 민심 또는 2007년에 설 민심 때 이미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치고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절 민심이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중요했던 것은 민심의 용광로. 그리고 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민심이 직업을 초월해서 네. 또 세대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또 다 같이 이렇게 서로가 뒤섞이는 창터 효과가 있었거든요. 여러 세대가 만나고 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래서 그런가요? 근데 이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는 명절날 모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좀 달라졌다. 네, 모이는데 과거와 다르다. 대화를 안 나눕니다. 대화를 안 나눈다. 대화를 안 나누고 다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고향 가지 그러니까요. 마시라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작년 또 올해는 더군다나 이게 코로나 국면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는 이 밥상머리에 정치 이슈를 올리는 걸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아하, 부담스러워하죠. 네. 갈등을 회피하죠, 가족들끼리도.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왜냐면 뭔가 다투는 걸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뭐 다툼 요소를 좀 서로 음흠. 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굳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끼리도 뭐 네. 정치에 정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은 너 누구 뽑을래? 저도 사실 안 물어보거든요. 예.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전민기 팀장님, 헌법상 예, 비밀 투표의 자유인데 왜 그걸 침해해? 막 그러시더라고요. 전민기 팀장님 말씀대로 요즘 세상이 변한 게 저도 예. 아이들한테 야 대선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대답도 없이 예.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설 민심, 설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라 TV 토론이 아닐까 싶은데 TV 토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전민기 팀장님 해보셨죠?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틀렸던 게 추석 때 아마 추석 이후에 이 대선에 대한 관심도 크게 변화 없을 거라고 했는데 또 의외로 추석 위에 좀 올라간 거는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TV 토론에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키워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뭐 관심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TV 토론에 관련해서는 지난 한 달 언급량이 2만 건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니 사실- 지금 대선 코앞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나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일단은 TV 토론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네, 지금 유튜브에 예. 빅데이터 분석 자료 올려놓았죠? 그렇습니다. 저거죠? 그래서 예. 이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 양자 그 토론에 대해서 네. 사실은 국민의당이랑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지금 오히려 목소리 우리 왜 빼지 말아라 이게 오히려 네. TV 토론과 관련해서 가장 그 언급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네.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후보는 사실은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상태고요. 음흠. 국민들로서는 굳이 아직 뭐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하. 뭐 양자 토론이든 뭐 여러 명이 하든 음. 지지하지 않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아닌 이상은 크게 관심 없어 하는 상황이고 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감성어 자체도 28.7 대 66.8인데 불공정, 반발하다, 거부하다 요게 다 이제 그 국민의당 쪽에서 지금 글들이 쭉 생성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위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 예. 그래서 아마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일단 붙어봐야 알 것 같고 음흠. 그 박스를 열어봐야 이제 예. 그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후에 분석하는 게 오히려 누구에게 유리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지.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TV 토론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게 그렇다면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TV 토론과 대선을 함께 묶어서 한번 봐봤는데. 네. 일단 뭐 연휴에 그래도 TV 토론 하는 거 양자 토론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있긴 합니다만 TV 토론이 2만 건이니까 두 키워드를 합했을 땐 더 낫다고 봐야겠죠. 10,000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 감성어 긍부조정 비율도 34.9 대 62.2인데 역시나 여기서 또 의혹과 관련해서 서로 네. 좀 공격하고 수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좀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토론회 자체에 대해서 좀 환영을 한다, 네. 바람직하다 이런 단어들이 좀 보여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걸 봐서는 예. 일단 뭐 이 결과를 놓고 봐야지 지금 네.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TV 토론에서 누가 무슨 얘기할까 막 이런 마음들은 지금 크지 않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안 보이는군요.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예. 물론 뭐 아무리 본선 토론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경선에서 이미 토론 많이 했잖아요. 이미.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니까 네. 토론도 대체적으로 네거티브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뭐 정책은 쏟아내는데 귀에 솔깃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경선 때 이미 토론을 10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선은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12번 했는데 네. 누가 받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네, 물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선택을 위해서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토론이 맞는데 예. 맞는데 지금 양자 토론만 해도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본전 토론 아니냐. 아하. 이재명 후보는 토론의 달인이라 그러는데 네. 잘하면 잘해봐야 원래 잘하잖아. 원래 이렇게 되는 거고 본전이고. 윤석열 후보는 못하면 원래 못하잖아. 음흠. 이런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지지층은 바뀔까. 아하. 그렇다면 MZ 세대나 여성이나 또 중도층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아직 예.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죠. 중요한데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층적으로 또 토론회를 보고 네. 또 후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서로 차별화되는 내용을 이야기할까. 예. 그게 또 비슷하면 또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전민기 팀장님, 네. 지금 배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중도층이 TV 토론을 보고 과연 어떻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상의 연관성 나오니까 TV 토론과 지지율? 일단은 좀 작전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뭐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네. 과연 그걸 또 네거티브로 갔을 때 그동안 보셨잖아요. 빅데이터 상에서 네거티브의 반응들이나 네. 이게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또 결국에는 비호감만 더 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대를 더 흠집내서 내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걸 막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느냐 일 텐데 예. 일단 국민들은 또 아마 의혹이나 이런 뭐 리스크에 대해서 또 관심이 일단은 많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을 누가 덜 지금 갖고 있는 걸 잃지 않느냐에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실점을 막고 줄이는 네. 그런 경기다 이렇게 들리네요. 근데 대선에 또 네. 영향을 안 미친 건 아닙니다. 역대 대선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1997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김대중 후보가 연설 잘했죠. 음흠. 그리고 서울에서 전체 한 30여만 표 차이로 이해창 후보를 꺾는데 예. 서울에서만 22만 표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이기는데 결정적이었고 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가 TV 토론 잘했죠. 네. 그게 이해창 후보를 또 이기는데 결정적인 중도층을 견인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네. 1960년에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존 F 케네디 후보가 보면 라디오를 들으면 닉슨이 이겼는데 예. TV는 케네디가 이겼다. 아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은 TV가 중요하거든요. 네. TV 시대가 열린 시점이었으니까 그만큼 어떤 제스처를 하느냐 네. 또 표정이 어떠냐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면 TV 토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역대 대선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각 후보들도 토론만 하면 우리가 지지율을 더 벌릴 것이다 혹은 역전시킬 것이다 계속 네.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팀장님, 네. 각 후보와 그러면 TV 토론을 묶어서 네. 들여다보는 분석해본 빅데이터상 그 차이가 있나요? TV 토론과 이재명 후보 이렇게 분석했고요. TV 토론과 윤석열 후보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긍부정비율이 비슷합니다. 34.8 대 64, 34.4 대 63.2. 아하.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은 환영한다가 훨씬 크죠. 예.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우리 이 후보 토론 잘할 잘한다? 거야, 잘할 거야. 예. 그리고 그러나 오히려 쫙 왼쪽 끝에 보면 불리하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오히려. 아까 이제 배 소장님 짚어주셨지만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중에 이제 말을 잘하지만 또 거기서 너무 날카롭게 윤석열 후보를 너무 공격했을 때는 네. 또 어떤 그 반응을 이끌어낼지 말은 잘하지만 호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심이라는 키워드라든지 뭐 오히려 논란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단어들도 보이고요. 예. 뭐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도 보이는데 이제 정책과 관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의혹이 있죠.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망치다, 뭐 유감이다, 뭐 이런 어불성설, 망언 등등 이제 말 실수나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오히려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있네요. 예. 그러나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한다라고 하면 기대감을 좀 갖고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반응들도 있어서 예. 이 TV 토론을 보는 그 마음 자체는 비슷하다. 34대 64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네.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예, 유권자들도 뭐 TV 토론을 통해서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유권자들 같은 것들 쭉 봤더니 이제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희망이라든지 뭐 진심 이런 단어들 외에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거는 뭐 정책적인 키워드나 네. 아니면은 각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공약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TV 토론 자체 언급량이 아까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여기다 이제 더 다른 단어를 추가하면 할수록 그 언급량은 굉장히 작아지는데 예. 그 안에서도 뭐 어떤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를 제가 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토론 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